제목 부자 아빠 저장 FTX 업계 대표하지 않아. 비트코인 성공의 베팅.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 파산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인 $20,000를 한참 하회한 $17,000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FTX가 산업 전반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트코인과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전 최고 경영자를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FTX가 문제였지 비트코인이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요사키는 지난달 11일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10,000에서 $12,000 구간까지 하락하며 바닥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나는 비트코인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금, 은, 부동산 등 현물에도 투자하는 사람이다. 나는 연방준비제도, 채권, 바이든의 실패에 베팅하며 금, 은, 비트코인의 성공에 베팅한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12월 4일 오전 8시 2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95% 하락한 $16,909에 거래되고 있다. 제목 도우조 5% 랠리 0.1달러 안착. 머스크 도지코인 투 더분. 비트코인 패러디 도지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5%가량 상승하며 0.1달러 선에 안착했다. 오리지널 밈암호화폐이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디지털 자산인 도지코인은 12월 4일 오후 7시 4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1041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4.89% 상승한 가격이다. 도우즈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09897달러, 최고 0.2053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38억 달러로 카르다노에 앞서며 시총 8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도지코인 랠리에 대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 공간에서의 최근 대화에서 밈암호화폐 도지코인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했다. 테슬라 CEO는 도지코인에 대해 물었을 때 도지코인 투 더 문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문은 가격 급등을 의미한다. 머스크는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상위 밈코인으로 더 쉽게 거래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거래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지코인은 머스크가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를 완료하면서 지난 10월 상당한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 시장은 억만장자가 140억 달러 규모의 밈코인을 플랫폼의 일부로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목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55% 위믹스 상비앱 자란 1. 도지코인 관심 거.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를 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니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위믹스 코인 상피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54.5%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45.5%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출처 코인니스 코인리더스 또 응답자의 66%가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 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25.1%로 전주 대비 3% 상승했다.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는 22.3%가 하락, 41.8%가 횡보, 27.2%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39.7%가 공포 또는 극단적 공포라고 응답했다. 전주 대비 투심이 소폭 개선된 모양새다.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11.6%로 전주와 비슷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제외한 금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8.7%가 도지코인이라 답했다. 클레이튼, 위믹스, 트론, 폴리곤이 그 뒤를 이었다. 위믹스가 처음 토빅에 이름을 올렸다.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 도지코인, 클레이튼, 트론, 폴리곤, 솔라나, 위믹스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2,000명으로 11월 29일에서 12월 1일간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기관은 파로스랩스다. 제목. 한은 내년 미중, 유럽, 신흥국 동반 경기 위축. 내년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뿐 아니라 신흥국의 경기까지 함께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내년 세계 경제 특징,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미국, 유로 지역, 중국 등 주요국과 신흥국의 경기가 2023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위기 발생 이후 회복 국면의 양상과 다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는 신흥국이 선진국의 부진을 보완했고, 유럽 재정 위기와 부동산 침체가 겹친 2012년에는 미국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며 공백을 메웠으나 내년에는 버팀목이 될 만한 지역이 뚜렷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내년 미국의 경우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지만 통화 긴축 등의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고, 유로 지역은 공급, 수요 부진과 금리 인상 충격 탓에 아예 역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성장 둔화도 부동산 관련 부실, 제로 코비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주요국의 경기 위축과 통화 긴축은 주변국의 경기에도 부담을 주고, 특히 신흥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취약한 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조정 여파까지 더해지면 내년 성장세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특히 내년 세계 경제의 구체적 위험 요인으로 미국, 중국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분전화,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경상수지 적자 상태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등을 꼽았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 나타나는 주요국 긴축 속도 조절 움직임과 중국 방역정책 완화 조짐 등은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이라면서도 다만 과거와 달리 각국의 적극적 공조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하방 위험 요인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목. FTX 붕괴, 미정치권 문제로 번져. 머스크 SBF 창업자, 민주당 후원금 10억 달러 이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가 2022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4천만 달러를 후원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후원액이 10억 달러 이상이었을 거라고 3일 트위터에서 주장했다. 머스크는 이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다. 출처 일론 머스크 트위터 코일리더스와 관련해 조슈 하울리 미국 공화당 소속 미주리주 상원의원은 최근 SBF가 미국 민주당에 3,7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과 관련 SBF 및 FTX의 규제적 혜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FTX는 투자자 및 사용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빼돌렸고, 그중 일부 자금을 민주당에 기부했다. 이해 충돌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치판의 초대형 기부자 SBF가 세운 암호화폐 제국 FTX의 붕괴가 새로운 정치권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SBF가 민주당 정치 자금 후원자 중 두 번째 큰 손이긴 하지만 일부 공화당 후보들도 FTX 임원들로부터 자금을 후원받았다고 전했다. 제목. 부유층 가상자산 보유율은 15%. 10명 중 6명 금리, 물가 상승 내년 종료될 것. 금융자산 1억에서 10억 원을 보유한 대중부유층은 현재의 금리 및 물가 상승 추세가 내년까지는 이어지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예금 금리가 연 6%대에 올라가면 투자자산을 예금으로 옮길 의향이 있으며, 대출 금리가 연 6%대에 이르면 신규 대출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4일 2022년 자산관리 고객 분석 보고서 경기변동기의 대중부유층을 발간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019년부터 매년 대중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가 5번째다. 이번 보고서는 대중부유층을 금융자산 1억에서 10억 원 보유 가구로 재정의하고 부의 성장 경로와 경제, 금융시장 인식, 경기 변동기 자산관리 계획 등을 집중 조명했다. 대중부유층 평균 자산은 12억 원, 부동산 자산이 66% 조사 대상자의 평균 총자산은 11억 5,896만 원으로 이 중 금융자산이 2억 7,591만 원, 부동산 자산이 8억 5,323만 원이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0억 4,2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 31.1%, 부동산 65.8%, 기타 자산 3.1% 등이었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예적금 32.6%, 주식 22.6%, 수시입출금 18.8%, 개인연금 12.9%, 저축성보험 7.9% 등이었다. 부동산은 거주용이 72.8%, 거주용 외 27.2%의 비중이었다. 가상자산 보유율은 15%였고 보유자의 가상자산 평가액은 평균 1,4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유율이 높았고 평가액 역시 30대가 평균 2,420만 원으로 50대, 40대보다 많았다. 대중부유층의 절반인 49.4%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대출을 받았는데 평균 잔액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기타 대출 등의 순이었다. 대중부유층의 연평균 총소득은 세전 1억 75만 원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72.1%로 가장 높았고 사업소득 13.6%, 금융소득 7.2% 등으로 구성됐다. 소득 중 4,638만 원을 저축하고 비소비성 항목에 1,552만 원, 생활비와 의료비 등 소비성 항목에 3,067만 원을 썼다. 지출의 구성을 보면 저축이 50.1%, 비소비성과 소비성 지출이 각각 16.5%와 33.4%를 차지했다. 10년 뒤 22억 원 모으겠다. 생애 최대 달성 가능액은 35.4억 원. 대중부유층의 10년 후 평균 목표 자산은 21억 6천만 원이었다. 평균적으로 현재 보유 자산 대비 2.1배 수준으로 자산을 불리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목표 자산에 도달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근로, 사업소득, 금융상품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의 방식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애 동안 현재 대비 3.9배의 자산을 모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생애 최대 달성 가능 자산 평균은 35억 4천만 원이었다. 대중부유층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최소 자산 기준은 70억 5천만 원으로 이 중 금융자산은 32억 9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각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자산 기준과 본인의 생애 최대 달성 가능 자산을 비교했을 때 22.8%만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까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기조 이어질 것. 대중부유층 중 물가 상승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경우가 31.7%로 내년 상반기까지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를 합치면 60.6%가 내년까지는 물가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은 17.3%였다. 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내년 하반기까지와 2024년까지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향후 1년 동안 주식 마이너스 5.4%, 부동산 마이너스 8.3%, 가상자산 마이너스 13.0%의 가격 하락을 예상했다. 금과 달러는 각각 3.6%와 5.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3년 경기, 투자 환경 전망에서는 현재와 유사할 것이다가 36.1%, 약간 나빠질 것이다가 33.9%, 많이 나빠질 것이다 13% 등으로 집계됐다. 대중부유층은 대체로 내년에도 현재의 자산 구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예적금과 개인연금, 투자용 부동산 비중은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예금 금리가 연 5%대에 이르면 응답자의 37.2%가 투자성 자산을 예금으로 옮기겠다고 밝혔고 이자가 연 6%대에 이르면 이 비중은 58.1%로 높아졌다. 반면 대출 금리가 연 6%대에 이르면 응답자의 64.9%가 연 7%대에 이르면 83.5%가 신규 대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제목 암호화폐 기업 올해 10,000명 이상 해고 헤드헌터 대다수 해고자 동업계 취업 희망. 중국계 암호화폐 1인 미디어 블록체인이 3일 트위터를 통해 올해 암호화폐 기업들은 총 10,000명 이상을 해고했다며 특히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거래소에서 해고된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우블록체인 통계에 따르면 크립토닷컴은 2,000명,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은 1,100명 수준을 해고했다. 출처 우블록체인 트위터 코일리더스 한편 암호화폐 블록체인 분야 채용 플랫폼 워크인 크립토 창업자인 샘 웰라이즈는 최근 블록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FTX 파산 이슈로 일자리를 잃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여전히 동업계 취업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많은 암호화폐 기업이 잇따라 해고 소식을 발표했다.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취업 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며 최근 해고를 당한 수많은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들 중 대다수가 웹3 분야에 남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업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시장에 유익할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제목 비트코인 투심 공포 취소. 채굴자 매도 비율 6개월 최고. 안도랠리 기대.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주말 들어서면서 17,000달러 안팎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 12월 4일 오전 9시 3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08% 하락한 16,9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888.14달러, 최고 17,116.04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51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3% 수준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1일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하며 급등했던 비트코인이 이후 별다른 모멘텀이 없자 횡보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투자 심리 위축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26을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암호화폐 분석회사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인용, 비트코인 채굴자의 BTC 매도 비율이 6개월 최고치에 이르렀으며 가격 반등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고 진단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매도량을 늘리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저위험 바닥 영역에 진입해 안도 랠리를 기대할 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제목 CNE 패드와치 12월 미기준 금리 50bp 인상 가능성 78.2%, 75bp 확률은 21.8%. 12월 3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7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78.2%에 달했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1.8%에 그쳤다.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45.7%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32.3%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수준이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 FOMC에서 더 작은 폭인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출처 크미 패드와치 코인 리더스. 제목 암호화폐 회의론자 피터 시프 비트코인 올해 63% 하락. 빅티시 5,000달러까지 하락 전망. 출처 피터 시프 트위터 코인 리더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금 강세론자 피터 시프 유로 퍼시픽 캐피탈 최고 경영자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금은 올해 2%, 은은 1% 하락했다. 많은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해외 금이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 비트코인은 63%,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은 74% 하락했다. 나는 금과 은 모두 올해 상승 마감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앞서 지난 10월 시프는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10,000달러를 거쳐 5,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며 기관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스캠으로 규정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좌우창 펑파이낸스 CEO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피터 시프는 금보다 비트코인 관련 트윗을 더 많이 한다. 감사하다고 조롱했다. 4일 오전 8시 14분 현재 크립토 킹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기록된 사상 최고치인 약 69,000달러에서 76%가량 폭락한 약 16,900달러에 거래 중이다. 제목 코스피 외국인 관망세 속박스권. FOMC 환율 촉각. 코스피가 2,500문턱을 넘지 못하고 박스권 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일 2,434.33으로 지난달 25일보다 0.14% 떨어졌다.
12월이 시작되자 산타랠리와 김축 속도 조절, 중국 위드 코로나 전환 등의 기대감이 확산했지만 여전한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관망세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수급 주체로 나서며 지난 10월부터 7조 원 넘게 순매수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수도 주춤거리고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4.0% 감소한 519억 1천만 달러로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에 따른 전 세계 경기 둔화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해 11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한미 금리 방향에는 다소 변화가 감지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해 전 세계에서 통화정책 방향 전환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는 오는 13일 공개된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당분간 연준 정책의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김용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금융시장에선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 발언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는 제한될 것이라며 이번 FOMC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금리 인상폭보다 최종금리 수준과 미국 경기 방향성으로 시선이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 노동부가 2일 발표한 11월 고용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26만 3천 개 증가했다. 노동시장이 강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선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이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90원대로 하락했다. 시장에선 국내 경제의 기초여건 대비 원화 강세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면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우리 증시 방향을 이끈 수급 주체인 외국인 순매수는 점차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원화 강세가 진행되면서 환차익 이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기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달러 약세에 연계된 주가 상승세 지속의 한계가 느껴지는 단계에 도달했다며 현재 유일한 상승 잠재력은 중국 위드 코로나 전환에 있어 중국 변화 속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목 파산보호 신청 FTX 구조조정 알짜 자회사 레저엑스 매각 착수.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가운데 FTX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 소식통을 인용해 FTX 계열사인 레저엑스에 대한 매각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파생상품 플랫폼인 레저엑스는 100개가 넘는 FTX 계열사 중 알짜 회사로 꼽힌다. 지난달 22일 FTX는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지난 20일 기준 전체 현금 잔고는 총 12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레저엑스는 3억 34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해 FTX 붕괴의 진원지가 된 알라메다 리서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현금을 보유한 계열사다. 레저엑스의 매각 작업이 시작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인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블록체인.com과 제미니, 비트판다 등을 포함해 약 10곳이 레저엑스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일부 소식통은 일부는 비공개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이는 회담이 더욱 진지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통신은 다만 레저엑스가 3억 34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각은 얼마에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FTX 계열사가 매각되면 매각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돌아간다. FTX가 지난달 19일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명단에 따르면 무담보 채권자 중 상위 50명에게 갚아야 할 부채는 31억 달러에 달한다. 제목 미증시 산타랠리 올까.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본격적인 12월을 맞아 지난주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주 3대 지수는 모두 오름세를 보여 2주 연속 상승했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가 한 주간 0.24% 올랐고 S&P500 지수도 1.13% 상승했다.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2.09% 올랐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더 작은 폭인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증시가 반등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후반 나온 11월 비농업 고용이 시장의 예상보다 많은 월 26만 3천 명을 기록하고 임금 상승률이 연율 5.1%로 강한 수준을 보이면서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지만 12월 0.50%포인트 금리 인상 분위기는 유지됐다. 일단 10월 하순 4%를 돌파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연준의 금리 인상 폭 둔화 가능성의 3.5%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은 연준의 긴축 우려가 강화되면서 빠르게 올라 10월 중순 4%를 돌파한 바 있다. 그동안 국채금리 상승은 기술주의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국채 하락세로 나스닥 지수는 10월 중순 이후 13% 이상 올랐다. 연준의 다음 회의는 13에서 14일로 2주가 채 남지 않았다. 회의 이전 10일 동안은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다. 따라서 그 전에 나올 마지막 힌트는 13일 예정된 11월 CPI 정도다. 11월 CPI도 둔화한다면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속도뿐만 아니라 내년 금리 인상 기대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이즘, 피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정도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지표가 부진할 경우 연준의 긴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지표가 빠르게 악화할 경우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 12월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주가가 랠리를 보이는 산타 랠리가 있는 때라 통상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1928년 이후 12월 동안 S&P500 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1.7%로 월별 상승률로는 세 번째로 높았다. 지수는 1928년 이후 12월 중 70%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 산타랠리는 12월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이후 첫 번째 거래일부터 새해 첫 두 번째 거래일까지 기한의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말한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다우지수는 1896년 이후 해당 기간에 77% 올랐으며 평균 상승률은 1.5%에 달했다. 특히 올해처럼 주가가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을 경우 산타랠리 기간의 주가는 평균 2.2% 올랐다. 연초 이후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플러스 수익률이었을 경우 산타랠리 때 평균 상승률은 1.2%에 그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산타랠리 여부도 13일 나오는 CPI 지표의 방향에 달렸다고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신호가 나와야만 시장이 완전히 안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 정치적 이슈가 발목을 잡을지도 주목된다.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인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오는 6일 치러진다. 이미 민주당이 상원에서 50석을 확보해 캐스팅 보트를 가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과반을 확보한 상태지만 민주당이 1석을 더 확보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지 아니면 바이든 집권 하반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공세에 번번이 어려움을 겪을지 주목된다. 후자의 상황은 자칫 16일 임시 예산안 만료를 앞두고 2023년도 예산안 협상과 연방정부 셧다운 공방을 다시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만들 수 있다.